저는 그날 마지막 명절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으니까요. 명절 아침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명절만 되면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물, 고기, 생선, 과일.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벌써 두려웠습니다. 며느리, 벌써 일어났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신 겁니다. 네, 어머님. 그래도 됐어. 명절인데 늦잠 자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감시하듯 부엌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며느리, 시금치 너무 길게 썰지 마. 먹기 불편하잖아. 네, 어머님. 칼질을 다시 했습니다. 도라지는 더 얇게 썰어. 두꺼우면 질겨. 네.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 8시쯤 남편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커피 좀. 지금은 바빠. 에이, 커피 한 잔 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커피를 탔습니다. 나물을 다듬다 말고. 엄마, 아침은? 조금만 기다려. 배고픈데. 빨리 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인데 며느리가 아침도 안 차려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도 식구들 굶기면 어떡해. 저는 급히 밥을 담았습니다. 국을 끓이다 말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국이 싱겁네. 죄송합니다. 며느리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간을 못 맞춰?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소금 넣어 먹으면 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침을 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고 고기를 굽고 10시가 넘었을 때 큰 시누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인사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올케 언니, 안녕하세요.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래, 수고하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올케 언니, 저는 많이 부쳤어요? 네, 부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 좋아하거든요. 많이 부쳐놔요. 네. 큰 시누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왔습니다. 언니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에이, 그래도 뭐 할 거 있어요? 설거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아, 설거지요? 저 손이 좀 안 좋아서요. 요즘 손목이 아파서. 작은 시누이도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낮 1시. 제사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다들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올케 언니, 전 정말 맛있어요. 그래, 이 집 며느리는 음식은 잘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그릇들, 큰 시누이가 부엌에 왔습니다. 올케 언니, 저희 반찬 좀 싸주세요. 네, 명절 음식이 아까우니까 좀 싸가면 안 될까요? 네, 그러세요. 큰 시누이가 가져온 통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왔습니다. 저도 좀 주세요. 네, 또 담았습니다. 올케 언니, 이거 레시피 알려줘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데. 나중에요. 에이, 지금 말해주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시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시어머니는 배웅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겨우 부엌 정리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좀 쉬어도 될까요? 그래, 수고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된 채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다리, 어깨, 손목, 모든 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구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수가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우리 저녁에 만날까?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잘 보내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참자. 오늘도 참자.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다음 페이지. 참자. 화내지 말자. 시어머니도 힘드실 거야. 쭉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참자. 견디자.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30년치 문장이었습니다. 노트 3권을 다 채울 만큼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참자. 명절이니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썼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51살.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늙어버린 게. 25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예뻤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거울 속 여자는 웃는 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웃지 못한 얼굴. 문득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제 끝내야겠다고.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왜? 가족회의를 하고 싶어요. 가족회의? 갑자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도 불러주세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 뒤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고등학생인 딸,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이혼하겠어요. 야, 당신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했어요.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제정신이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농담이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진심이야. 왜? 대체 왜?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1월 4일 뭘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몰라요? 나한테 불만이 있었어? 불만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만 정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절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내가 뭘 어쨌다고.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해? 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며느리가 지금,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셨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다 형편없다고 하셨죠. 제가 청소한 집은 더럽다고 하셨고요. 그건 명절 때마다 저만 부엌에 세워두고 딸들은 거실에서 편히 쉬게 하셨죠. 저는 머슴이었어요. 이 집 머슴.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당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엄마 편만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어요. 나는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뭐라고 했죠?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저는 아들과 딸을 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기적인 것 같지? 엄마.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있어? 우리 때문이야? 아니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너희 잘못 아니야. 엄마랑 아빠 그리고 할머니 문제야. 그럼 이혼하지 마. 제발. 미안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했어.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혼? 30년이나 참았으니까 이제 끝내는 거예요.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당신 지금 성호 씨,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한 뒤로 당신 이름 부르는 게 몇 년 만인지 알아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보라고만 불렀어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함부로 불렀다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저는 30년 동안 제 이름을 잃었어요. 김정숙이 아니라 며느리, 엄마, 아줌마로만 살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찾고 싶어요. 김정숙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집안 망신시키는 거예요? 당연하지. 멀쩡한 집안의 이혼이라니. 멀쩡한 집안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멀쩡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며느리 한 명을 갈아 넣으며 유지된 집이에요. 뭐, 저를 희생시키며 평화로운 척했던 집이에요. 그게 멀쩡한 집인가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짐은 내일 찾으러 올게요. 어딜 가려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당신 진짜 나갈 거야? 네. 오늘 당장.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남편이 손을 놨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들어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 못 넘어. 괜찮아요. 다시 올 생각 없으니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정수가 무슨 일이야? 나 집 나왔어. 이혼할 거야.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수진이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수가,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종료.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을 테고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